이제 또 저희 팟캐스트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도 팟캐스트에 다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은 네, 저희 웬디북에서 팟콘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저희 선생님을 또 모시고 이제 파닉스 얘기를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 커리큘럼만 봐도 항상 파닉스를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해서 어머님들이 도전을 하다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이제 이중자음부터인 것 같아요. 단모음하고 이제 그 자음 가르쳐주기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뭐 아까 캣도 얘기하셨고 뭐 햇도 얘기하셨고 이런 걸로는 어머님들이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없는 개념이잖아요. 이중자음이나 특히나 연속자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없고 우리는 다 음절 중심으로 끊어가니까 일단 어머님들이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그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중모음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 선생님 그래서 한번 일단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말에는 이 없는 생소한 개념인 이 이중자음 그리고 연속자음 요거를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흔히 이제 단어로 예시를 들면 어머님들이 다 너무나 잘 아시는 단어죠. 그러니까 뭐 chariot, 뭐 그다음에 뭐 chariot, 그다음에 shoe의 사운드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중자음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이중음자라고도 해요. 그래서 아직 번역 용어가 여러 가지여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중자음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중음자인가?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중자음은 뭐냐면 두 가지의 글자가 합쳐져서 하나의 새로운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C는 원래 그 다음에 H는 소리가 나는데 두 개가 합쳐져서 전혀 새로운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의 소리를. 그래서 사운드가 되는 게 이중자음 내지는 이중음자고요. 그 다음에 연속자음은 frog, 그 다음에 뭐 stop처럼 두 개의 자음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면서 각각의 고유의 소리를 갖고 있는 것,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연속자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속자음이 우리나라에서는 frog 그러면 frog 이렇게 해서 두 음절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영어에서는 이름절인 거죠. 그거를 항상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저희 고등학교 때 음절 나누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많이 틀렸었어요.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음절 나누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절 나누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번째 강세가 있느냐 이럴 때 첫 번째 강세, 두 번째 강세 이거를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가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내 앞에 애가 틀려서 저한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이 팟캐스트 저의 커리어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이걸 할 때 중점을 둔 거는 그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떤 티칭법도 상당히 사실 중요한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파닉스 레슨, 선생님의 파닉스 레슨을 잘 디자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제 전문가이신 분들은 여기서 각 단계에서 알아야 이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주의사항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님들이 지도하실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보통 이제 파닉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파닉스는 3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라고 하거든요. 3년이요? 그럼 다 너무 길다고 하세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나라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는 파닉스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면 이제 파닉스 책은 탁 덮고 리딩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파닉스는 다시 거의 보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 밸런스 리터러시에서 얘기하는 그 파닉스 3년의 기간은 뭐냐면 처음에 조금 집중적으로 배우는 기간을 아주 넉넉하게 잡아서 1년. 진도를 너무 빠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재물로 치면 1권에서 5권까지 뭐 1년? 어린 친구들은 그것도 짧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조금 집중적으로 하는 시기가 지난 이후에 나머지 2년 동안은 아이들이 아마 이제 리딩 수업을 할 건데요. 본격적인 실제 읽기로 가는. 그럴 때 복습을 해주시라는 얘기인데 처음에 할애했던 만큼의 그런 집중적인 시간이 아니라 아주 이제 적은 양을 꾸준히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 특히 영어 유치원에서도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흔히 말하는 리딩 레벨 2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리딩 레벨 2는 그 뭐 렉사일 지수나 지수별로 너무 이렇게 약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미국 가서 2학년 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럼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근데 그 정도 기준,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후반부터 2학년 정도 단계에서 아이들이 스펠링이나
그다음에 기본적인 파닉스 리딩이 이제 엉키기 시작해요. 오히려. 네네. 그래서 리딩을 이만큼 수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단어 스펠링이나 기본적인 읽기를 많이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이제 읽기 단계가 높아지면서 아이들의 어텐션이 리딩 그 컴프레hension을 하는데 네.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예전에 배웠던 단어를 분석하는 스킬을 잊어버리게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려우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텐션이 가는 네네. 거죠.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고 있어요. 예전엔 잘했지만 내가 언제 이걸 했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일깨워주는 정도면 되는데 제가 항상 드는 예가 있어요. 왜 수학을 하면 저희가 문제집을 풀고 이제 거기서 사고력 문제를 풀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저희가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연산. 그렇죠. 연산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사고력이 좋아도 시험 문제를 시간 내에 풀 수가 없다. 네. 네,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연산을 하듯이 왜 연산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2년의 기간은 그런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닉스와 연산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첫 단계에서 파닉스를 한번 훑으면 다시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시간에 복습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읽기 텍스트랑 자꾸 연결해주면서 조금씩 터치해 주시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네, 파닉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 말고도 또 신예리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파닉스에 대해서 더 이제 어머님께 해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파닉스는 정말 찬반론이 너무 극명하게 그렇죠. 이원적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죠. 너무 맹신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너무 무시하시는 그룹. 네. 그래서 일단 맹신하시는 그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맹신하시는 그룹은 주로 어떤 그룹이냐면 아이를 영어를 조금 빨리 시작하신 경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3년쯤 지나면 얘가 이제는 좀 읽을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빠르면 3세나 4세 때 시작하신 분들이요. 네. 그럼 6세가 됐는데도 얘가 읽지를 못해요. 그럼 아니 이렇게 3년을 했는데 왜 파닉스가 단모음에서 더 이상 나가지 않을까?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일단 음성 언어나 이제 그림책으로 활용하는 이제 음성 언어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문자 언어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반드시 고려하셔야 돼요. 네.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7세 이후에 그 어떤 문자에 대한 어떤 로직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일찍 시작하셨어도 문자는 어떤 기본적인 아이들의 그 생체 리듬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리딩은 파닉스는 단지 훌륭한 리더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시면서도 어릴 때 시작하다 보면 조급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제 큰 숲을 못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빅픽처라고 그러죠. 빅픽처를 못 보시고 여기서 초조하시는데 정말 가는 과정에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하시는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닉스를 배웠는데 브라운베어조차 읽을 수가 없어요. 네, 그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리딩을 하려면 파닉스, 그다음에 사이트워스, 그다음에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모두 이제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파닉스는 이제 분명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파닉스를 이제 문장 단위로 읽었는데 얘는 읽을 수 있는 책이 없다면 아이들이 뭐야? 나 브라운베어도 못 읽어. 그러면 아마 포기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하는 것이 그 디코더블 텍스트. 네. 그렇죠. 배운 파닉스 단어로 조합이 된 스토리를 읽도록 유도를 하셔서 아이들이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작은 성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거는 제 경험적인 거기 때문에 검증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저만의 어떤 인사이트인데, 최근 들어서 느낀 건 뭐냐면 음성 언어 영역과 문자 언어 영역의 그 언밸런스한 친구들이 굉장히 종종 많이 보여요. 예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요즘 더 많이 보인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그거는 이제 영어 교육이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뭐 문자 교육을 조금 빨리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느린 아이들도 있는데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음성 언어가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문자 교육이 유난히 안 되는 아이가 있고,
그다음에 문자는 너무 잘 읽는데 정말 말은 안 되는 경우, 전혀 못 알아듣고 네. 아웃풋도 전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일단은 그 음성 언어가 굉장히 잘 돼서 엄마가 영어를 이 아이가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어머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파닉스를 굳이 해야 되나? 책을 많이 읽어주면 얘는 글을 읽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저와 수업을 상당 시간 오래 했는데 3년을 했는데 문자를 거의 못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살 때 저한테 왔는데 그 친구는 이미 어릴 때부터 엄마랑 영어 동화에 노출이 됐었고 그다음에 5세 때 저희 이제 그림 동화 수업을 충분히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6세 때 저한테 왔는데 괜찮았어요. 그때는 문자를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나이여서 네. 그냥 이제 어떤 기존의 방식을 고수했는데 7세, 8세가 됐는데도 계속 너무 한 발짝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어머니 파닉스가 안 되니까 너무 기본적인 단어들을 못 읽으니 이제 조금 복습을 하거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님께서 계속 책만 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집에서는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간혹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음성 언어가 유난히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적정 나이가 됐는데도 네. 문자 학습에 너무 진전이 없는 경우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바느질은 너무 잘하는데 요리를 너무 못해. 난 청소는 잘하는데 아이는 못 키워. 네.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얘는 유난히 문자 학습 파트가 약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친구들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또 다른 아이들보다 그 학습하는 기간도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내 아이를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정말 쉽지 않네요. 네. 진짜. 근데 이 시점에서 정말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세종대왕 완세입니다. 네, 맞아요. 정말 우리나라 파닉스 네, 최고죠. 최고죠. 네, 근데 영어 파닉스는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외국어로서 배우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어머님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네. 그러면 얘기시죠. 정말 우리 아이가 더 수월하게, 행복하게 네. 영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렇게 교육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지금 가만 있어봐 20년 가까이 돼가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서 또 성장하고 크고 또 사회로 나가고 뭐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어떤 대학생이 되는 애들도 있을 텐데 그렇죠. 네, 보셨을 텐데 어떤가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굉장히 이제 뭐 너무 뻔한 얘기지만 너무 흐뭇하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랑 미국 교과서를 하면서 걔가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꾸준히 라이팅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이제 교실에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한국 학교에서는 라이팅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죠? 그러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라이팅이 어려운 라이팅이 아니고요. 이제 미국 아이들 라이팅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처음부터 많은 양을 쓰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비교적 아이들이 이제 그게 훈련이 되면 할 만한 그런 라이팅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하루는 이제 학교에서 우리말 글쓰기를 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상 받았어요. 그러길래 걔가 말한 게 아니라 제가 그 누구 덕분? 제가 그때 걔가 머뭇머뭇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덕분이잖아. 아니 왜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선생님한테 라이팅 배웠잖아. 했더니 아니 그렇지만 선생님은 영어 라이팅이고 저는 한글 라이팅을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누가 알려줬지? 라이팅 방법을?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치 선생님 덕분이지라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떤 다른 걸로 확장돼서 성과가 나올 때 굉장히 기쁘죠. 그렇다면 선생님 또 파닉스 외에 또 라이팅 외에 선생님이 또 미국 교과서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국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고 계신지. 네, 제가 지금 있는 분당 키다리에서 하는 수업은 아이들이 이제 영어 그림책으로 이제 기본기를 완성한 아이들이 유도 읽기나 이제 독립적 읽기로 가는 단계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전환적인 단계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아이들을 이제 끌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리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파트를 많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세에서는 그 그림책이랑 파닉스를 하고 있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미국 교과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교과서는 이제 다들 아시지만 이제 미국 교과서니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많고 그런데 이제 요즘 미국 교과서가 이게 미국 교과서가 아니라 정말 국제어로서 워낙 많은 연구를 거쳐서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교재고 그 다음에 전 세계의 모든 리딩 그 교재들이 미국 교과서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의 교재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세계의 명품들이 하는 어떤 패션쇼에 가서 이제 그 명품들 패션쇼를 보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카피를 하듯이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거를 자기네들의 어떤 그 국제적인 위상을 많이 생각을 해서 그 본연의 그 색채를 많이 줄이고 조금 더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뭐 1학년부터 6학년, 5학년까지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리딩의 기초를 닦는 기간 동안은 이제 정독으로 수업을 할 때 좋은 가이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이제 선생님같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사실 왜냐하면 저희들도 그 예전에 미국 교과서 같은 것을 이제 판매도 하고 그랬었는데 엄마표로서 하는 데는 확실히 어렵죠.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전문가들 그리고 또 아이도 기본기가 다져져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신예리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그런 학생들이면 되게 행운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저희 신예리 선생님하고 이제 여러 수업 얘기 또 여러 가지 뭐 미국 교과서, 파닉스 이런 얘기들을 들어봤는데 사실 살짝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100% 엄마표만이 아니라 이제 사교육 얘기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분명한 것은 어머님들한테 분명히 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지 평소에 이제 궁금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보를 좀 얻어가셨으면 하고요. 또 특히 신예리 선생님 팟캐스트 저희들이랑 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시거든요. 너무 바쁘신 분이고 사실 시간 내기도 이게 만나는 것도 우리 지금 2번째잖아요. 만나기도 너무 힘드신 분 정도로 되게 바쁘신 분인데 가장 모범생이셨어요. 가장 먼저 정말요? 파일 제일 먼저 완성해 주시고 꼬박꼬박 너무 성실하게 방송을 넘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신예리 선생님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팟캐스트에서도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또 다른 화제가 있으면은 또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걸로 하고요. 혹시 또 어머님들한테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더 부탁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오늘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분명한 거는 사교육을 많이 해선 절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엄마표 영어로 전적으로 하시지 않아도 분명한 건 어머님들이 아시는 만큼 아이들의 사교육은 줄 수 있고 아이들이 뭔가 몽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조금 더 도와주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주 많이 전적으로 하시지 않아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꾸준히 이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원서를 읽어주시는 분들 모든 분들 도움이 되시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하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신예리 선생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